여러분의 꿈을 현실로 이루어드리는 닥터드림입니다. 제 아내는 다이어트를 집 청소 같다고 합니다. 안 하면 티나고 해도 티 안 나고 매일매일 해야 유지되는 집 청소 같다는 건데요. 다이어트는 평생 해야 하는 슬픈 현실에서 좀 더 간편하고 빠르게 지방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는 식단과 운동이 정답인 걸 알지만 의지만으로는 힘든 게 사실이어서 요즘은 삭센다 같은 식욕 억제제나 탄수화물의 흡수를 저지하는 약물 같은 여러 가지 보조수단과 함께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체중이 줄고 체지방이 줄어도 잘 빠지지 않는 부위들이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들면서 근육과 지방이 늘어져 처지는데 특히 지방이 잘 쌓이는 곳이 있습니다. 주로 이중턱이나 겨드랑이 쪽 한복 저고리처럼 둥근 팔뚝이나 옆구리, 러브핸들, 허벅지 안쪽 같은 곳인데요. 여기는 정말 열심히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도 쉽게 발달하지 않아 좀처럼 빠지지 않고 차곡차곡 셀룰라이트가 쌓여서 간단하게 없애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굴에도 지방이 빠지고 쌓이는 곳이 있습니다. 이마나 앞볼, 관자놀이 쪽은 지방이 없어져 꺼지고 팔자 주름 옆 중간 볼과 마리오네트 주름 옆 입가 쪽 심부볼은 쌓입니다. 쌓인 지방을 없애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 흡입과 윤곽 주사라고 불리는 지방 분해 주사 시술입니다. 지방 흡입은 면적이 넓은 부위는 기계 음압을 이용해 흡입하고 면적이 적은 부위는 캐뉼라를 이용해 흡입해서 제거합니다. 사실 지방 흡입이 가장 즉각적이고 시술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빠른 방법입니다. 지방 흡입은 빠르다는 장점은 있지만 몇 가지 단점도 있습니다. 기계적인 힘으로 강제적으로 빨아들이기 때문에 피부가 울퉁불퉁해질 수 있고 다른 시술에 비해 침습적인 만큼 수술 후 회복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멍이나 붓기가 오래 가서 얼굴 당김이라든지 압박 붕대, 압박 속옷을 오랫동안 착용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기존에 다른 수술을 복부를 통해 받은 경우가 있는데 복부 지방 흡입을 생각하신다면 지방 흡입은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수술로 인해 안쪽 복강과 지방층 사이에 유착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곳을 지방 흡입할 경우 장청몽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윤곽 주사라고 불리는 지방 분해 주사는 지방을 줄이기 위해 지방의 세포막을 파괴해서 세포의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흡입하기에는 애매한 군살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지방 분해 주사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성분들을 병원별로 각기 다른 레시피로 믹스해 만든 칵테일 주사입니다. 병원만의 레시피가 있기 때문에 성분이나 배합까지 세세하게 알려줄 수가 없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안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에 띄는 효과를 위해 몸에 좋지 않은 스테로이드를 쓰는 곳도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를 쓰는 경우라면 스테로이드 부작용까지 위험 요소입니다. 스테로이드에 의한 부작용은 많이 아시는 것처럼 피부 패임 같은 딤플 현상, 여성의 경우 부정출혈이나 생리불순이 있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 시술 시 쿠싱 증후군 같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윤곽 주사는 스테로이드 없는 성분으로 시술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스테로이드를 제외한 지방 분해 주사에 사용되는 성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사용 금지가 된 PPC 주사는 홍성분인 인지질과 지방 분해 효과가 있는 데옥시콜산을 섞어서 만들었습니다. PPC는 지질 분해 효과가 있는 데옥실콜산 덕분에 지방 분해 효과는 좋았는데 콩기름 성분 때문에 점성이 있어서 통증도 심하고 주변 부종이 심해 일상생활이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살이 패이거나 딱딱해지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FDA 승인이 나지 않았고 사용 금지 처분을 받아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원래 데옥시콜산은 담즙 성분입니다. 간변 혼수 등의 간 질환 치료에도 쓰이는 성분인데 보톡스가 치료약품이었다가 근육마비라는 성분 때문에 미용 시술제로 쓰이는 것과 비슷하게 데옥시콜산도 본래 목적과 다르게 미용 목적으로 재개발된 성분입니다. 알포콜린을 지방 분해 주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알포콜린은 GPC 주사라고도 부릅니다. PPC와 비슷한 정도의 효과를 보이는데 주 성분은 콜린 알포세레이트로 신경세포막의 인지질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GPC 주사의 원리는 비유하자면 크릴 오일이 물과 기름을 섞이게 해서 콜레스테롤 같은 불필요한 지방을 녹인다고 하는 원리와 비슷합니다. 주요 성분인 콜린이 지방 세포막을 녹여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콜린은 기억이나 학습에 강하게 연관된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구성하는 기본 물질입니다.
그래서 기억력 상승이나 인지기능 상승 효과가 있어서 총명주사로 불리기도 하고, 아세틸콜린이 감소하면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수험생 부모님들 귀가 솔깃하셨겠지만 안타깝게도 GPC 주사를 맞는다고 기억력이 상승하는 건 아닙니다. 세포막 지질 용해 효과가 뛰어난 성분들을 농축해 지방 분해 주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술 직후 약간의 부종이 있지만 오전에 맞으면 3-4시간 후인 오후에는 붓기가 가라앉기 때문에 일상 복귀가 아주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벨카이라입니다. 주 성분은 담즙 성분인 데옥시콜산으로 지방세포를 직접 파괴해서 안전하고 효과 좋은 제품이었습니다. 이 데옥시콜산 기억나시나요?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사용 금지된 PPC의 그 데옥시콜산 성분입니다. 이 데옥시콜산 성분으로 만든 벨카이라는 효과는 좋지만 가격이 비싸서 우리나라에서는 자리를 잡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벨카이라와 같은 데옥시콜산 성분으로 출시된 것이 바로 브이올렛입니다. 염증 반응을 일으켜 지방세포를 파괴하고 콜라겐이 형성되어서 지방이 빠져 비어 처질 수 있는 공간에 탄력 증가까지 되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데요. 브이올렛은 이중턱에 효과가 좋아서 FDA와 식약청에 허가받은 주사입니다. 녹은 지방은 한 달에 걸쳐 땀이나 소변 등으로 배출됩니다. 특히 이중턱은 시술 후 며칠 부어 있을 수 있어서 터틀넥을 입는 겨울에 많이 하러 오십니다. 저는 빠르게 많은 양의 지방을 없애기보다는 안전하게 재발 없이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 지방 분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데옥시콜산 성분 주사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지방 분해를 하는 다른 방법은 HPL이란 저장성 약물을 이용한 지방 용해술이 있습니다. HPL은 저장성 용액을 0.9% 정도의 아주 낮은 농도의 삼투압 현상을 이용해서 세포막 손상을 유발해 지방 세포막을 터뜨려 파괴하는 원리입니다. 복부나 허벅지 같은 넓고 큰 부위에 시술하는 편이고 200에서 300cc의 많은 양을 주입하고 삼투압 현상을 기다리는 원리여서 3-4시간은 빵빵하게 부풀어 있습니다. 2-3일 후 녹은 지방과 함께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농도 차이에 따라 주 1회씩 하기도 하고 월 1회씩 받기도 합니다. 너무 농도가 진하면 꼭 있어야 하는 장기를 보호한다든지 최소한으로 몸에 있어야 하는 지방까지 녹아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낮은 농도로 경과를 보면서 여러 번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효과를 좋게 하기 위해 조직 위축으로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스테로이드 성분을 넣는 곳도 있어서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타 보조적 시술로는 카복시와 식욕 억제제인 삭센다가 있습니다. 카복시는 주사가 아니라 액화가스입니다. 해당 부위에 CO2 가스를 넣어서 주변 조직의 대사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지방을 줄이는 보조적인 방법입니다. 삭센다는 배에 맞기 때문에 복부 지방을 없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방 분해가 아닙니다. 원래는 당뇨약으로 만들어진 제품인데 부가적으로 식욕 억제 효과가 있고 포만감을 오래가게 해서 다이어트 보조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약의 주입을 위해 복부에 주사를 맞을 뿐 맞는 부분에 지방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 가지 지방 분해 방법과 차이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제 아내 말처럼 다이어트는 집 청소와 같이 해도 티 안 나고 안 하면 티 나지만 현대인들은 평생이 다이어트와의 전쟁인 것 같습니다. 더 건강하고 안전한 다이어트 하시고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모든 분들은 원하시는 체중 감소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드림캐쳐 닥터 드림이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